그래서 이제 우리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고1 기도 공부 그 지금 이렇게 고했고요. 이게 뭐 저 혼자 할 때는 막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했는데 성우고사가 이렇게 하니까 야물딱지게 좀 반듯하죠. 지난번보다 막 제가 하면 막 풀에 스카치 테이프에 막 그랬는데 그냥 쫙 해서 고1간 잘 원래 저 고천문 정말 한 페이지만 쓰려고 그러는데 쓰다 보니까 저렇게 몇 페이지를 해서 올리게 됐어요. 불교 공부하면서 이제 잘 쓰는 말이 견성이라는 말이죠. 견성. 예전에 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은 이제 동생 같고 이제 그래서 뭐 같이 있어도 뭐 돈 얘기도 거진 안 하고 불교 얘기도 거진 안 했는데 성우고사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제가 이제 공부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견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견성이라는 말은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도 이게 성품 때문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성품 때문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품은 수심결에 나오지만 성제작용, 성품은 작용함에 있다.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조선시대에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어떤 뭐 500년 된 그 산소를 개발해서 이장하려고 하는데 산소 안에 있던 그 4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어떤 산소에서 머리카락이 막 20m 정도 자라 있고 손톱이 막 몇 메타 정도 자라 있는 거를 신문에서 보시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명당짜리는 그렇게 천기와 지기가 작용을 해도 숨이 끊어져도 막 자라는 거죠. 명당짜리에서는 천기와 지기가 다 작용을 해서 뭐 천기와 지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게 다 불성이고 그게 우주 에너지라고 요즘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견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숨 쉬고 있는 자기, 또 걸어가는 자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제 쇼핑백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문득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만약에 시체면 이 쇼핑백을 들고 있을 수 있나? 못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부리고 시체면은 못 들고 있잖아요. 숨 끊어지면. 그런데 내가 내 손가락에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알아서 이렇게 손가락 구부리고 오른손에 탁 들고 엘리베이터를 문득 기다리고 있는 거를 그게 성품과 작용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요즘 성우고사랑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라이터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이게 성품이 작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허리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모든 작용이 불성이라고
스님들 법문에서도 한참 배우고 뭐 다 했는데, 아까 고천문의 이강인 선수 얘기했지만 걔는 공하고 친구가 되고 밥 먹을 때도 공 갖고 이렇게 하고 항상 공하고 잠잘 때도 공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불성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뭐 제가 쇼핑백 들고 다닌 지가 뭐 65년, 한 60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 문득, 야, 이것도 불성 때문에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어떤 사람은 불성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우주 에너지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작용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게 성품인데, 그거를 성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자기가 알아채기 시작했을 때를, 야, 전부 다 얘 때문에 사는 거구나라고 했을 때를,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품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은 심우도에서 세 번째밖에 안 되는 거죠. 견성이 세 번째잖아요. 견우가 세 번째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불교 텔레비에 나가서 유식 30성 할 때도 일본의 그 모리나가 회장이, 우리나라도 뭐 동동 그루무 만들던 럭키 회장이 저렇게 LG 그룹, 뭐 GS 그룹 같은 걸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 모리나가 회장이 그냥 저기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코도 과자가 만든 거 팔듯이, 우리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그 달고나하고 뽑기 이렇게 설탕 녹여서 만들듯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리나가 회장도 그렇게 시작했죠. 그랬는데 어떤 스님한테 그냥 하루에 고맙습니다, 3,000번만 해라, 고맙습니다 이렇게 3,000번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막 생각도 커지고 지혜도 생겨서 모리나가 회장이 됐다라고. 지금도 뭐 일본 가면 요즘 애들도 뭐 모리나가 초콜릿 같은 거 사오잖아요. 그건 이제 어린애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렇게, 그런 게 모두 작용이 불성이구나, 그 불성을 작용이라고 했고 거기서 모든 거를 다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순간순간 고맙습니다를 많이 해서 자기가 느낄 때마다, 자기가 그래봐야, 제가 뭐 인지할 때 봐야, 요즘 많이 해봐야 하루에 한 30번 하나. 대부분 생각이 막 딴 데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30번 하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의식, 그렇게 막 그냥 무조건 연불하듯이 고맙습니다 3,000번 하는 거랑, 맞아,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이게 불성이지, 이게 열애장이지, 이게 성품이지, 이게 법신이지, 맞아, 참 고맙습니다, 65년간 참 인사도 못했네요, 이러면서 마치 이강인이 축구공하고 같이 계속 친하게 지내듯이, 이제 자기의 인지작용에서 일어난, 인지하기 시작한 그 성품에 대고 고맙습니다를 하게 되면, 이게 건강이 좋아지든지 뭐 아무튼 에너지가 도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 그거 하나도 모르고 돌아가셨죠. 왜 그러냐, 뭐 법문 들을 기회가 없었고, 첫째, 법문을 들어도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 뭐 전혀 못 하셨을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뭐 이강인이라는 그 22살짜리 아이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던 축구공으로 일주일에 1억씩 받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그게 그냥 공이 아니죠. 그게 공이 아니죠. 그 공과 자기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에 참 그런
그런 이제 삶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의 에너지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고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스님들이 금강경을 설하시고 많은 불보살,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독송하지만 금강경 첫머리에 왜 부처님이 탁발하는 것부터 나왔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고 바라는 게 없어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구하고 바라는 게 없어도 그렇게 성품과 하나가 되게 되면 필요한 거는 저절로 다 채워진다라는 거죠. 필요한 건 저절로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가령 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애들한테 이런 얘기도 그러면 그렇다고 월급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하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나중에 너도 알게 될 거야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제2분에 수보리 존자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부처님 왜 저 보살들한테만 할 일을 주시고 보살들만 챙기시고 우리는 안 챙기십니까? 우리한테도 좀 보직을 주세요.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가 눈치를 채고 물어보잖아요. 나의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을 물어봤는데 금강경 제3분에는 운하응주는 얘기를 안 하고 운하항복기심부터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보는 놈 우리가 이제 보이는 우승택이 있잖아요. 보이는 우승택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그렇다고 돈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라는 그런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항복받게 되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 중양절을 이렇게 참 9일간 하게 된 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울증과 불안감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 의심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았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저도 지금 약 먹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또 전화 주시는 회원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잊고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2009년도인가 8년도에 삼성에서 건강검진 병원에서 했을 때 우울증 기미가 있다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맞아요. 나 요즘 짜증나요. 그러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전 약하게 넘어온 거죠. 그렇구나. 이 공부 인연은 지금 뭐 어떤 거사님과 어떤 보살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2009년부터 그 공부가 들어왔구나. 근데 내가 그거를 그냥 알아요 나도 뭐 그러고 그거 그냥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삼성에서 왜 그 정기 검진 하잖아요. 그때 그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2009년도에. 그런 거죠. 이제 그랬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다른 일로 바쁘고 하니까 다른 감정에 의해서 그게 덮여져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더니 자기 수영하는 사람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벌써 약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다 쟁쟁한 여편네들인데
그렇게 약 먹고 산대요.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금강경에서 그걸 항복받으라는 게 금강경 제2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받으려면 봐야지. 저처럼 2009년에 의사한테 그 소리 들었는데 알아요 그러면서 치워버리면 안 돼. 이걸 그래요 하면서 이거를 나는 몰랐는데 의사 입에서 그렇게 문답하는 의사 입에서 문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쭉 문진하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거를 딱 알아채고 무의식적에 있는 게 이제 의식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의사 입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사실은 자기를 공부를 해서 왜 그런지를 이거를 심층적으로 탐구를 했어야 되는데 나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으려면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그렇게 가피를 받으려면요, 자기 가슴 속에 의식으로 드러난 거건 무의식에 있는 거건 잠재의식에 있는 거건 이거를 햇볕을 받게끔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진짜 이래서 자기를 보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요즘 와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성우고사랑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최근 들어서 제가 하늘을 나는 꿈도 많이 꾸고 처음 꾸고요. 처음 하늘에 있는 비행기 잡아 당겨갖고 뭐 그런 꿈도 꾸고 그런 꿈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흙탕물에서 이제 흙을 많이 가라앉힌 다음에 그 흙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까마중을 많이 뽑아와요, 여기서. 그래서 성우고사도 또 자기도 밥 먹으러 가서 또 이렇게 까마중을 뽑아오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이제 까마중, 원래 이제 성우고사나 나나 좀 여자 같았으면은 그 뿌리를 그래도 좀 씻고 이렇게 음지에 말린 다음에 이제 썰어서 먹으면 몸 안에 있는 소고기 기름은 나가거든요. 그게 불포화잖아요. 몸 안에 쌓인 소고기 기름을 내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배웠거든요. 하나는 능이, 두 번째는 까마중. 근데 뿌리, 잎, 열매 다 삶아갖고 말려서 삶아서 그냥 보리차 먹듯이 먹으면 된다. 성우고사가 다 잘라가지고 이제 저렇게 뒀다 그래서 이거 흙은 어떡하냐? 밑에 흙은 이게 성우고사 한번 끓이면 흙은 다 밑에 내려왔는데요, 뭐라고. 야, 그 시골 흙이랑 서울에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그 기름 묻은 흙이랑 같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둘 다 바빠갖고 아직 끓이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성우고사 말대로 흙은 가라앉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흙을 제거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제가 하한 것 때부터 집중적으로 나 이거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 아는데 왜 그런지는 아는데 그건 의식이고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그게 제가 이 본격적으로 이거 하기에 앞서서 요번 중양절에 이거를 하게 된 게 이분들 다 이게 천도시켜드리고 공부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요.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성우고사 말 맞다나 그냥 이렇게 잘라서 끓이면 흙은 가라앉고 위에 떠먹으면 되지만 저게 다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데서 잘하더라고요. 까마중이. 저게 대구 할매 집에 가면 엄청나게 소중하게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 보도블록 옆에 있는 흙이라는 게 뭐예요? 다 자동차 지나면서 생긴 거든지
온갖 기름과 중금속이 다 끼어 있는 흙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자라난, 그런 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까마중 뿌리하고 대구 할매가 저기 자기 2층에다가 이렇게 맨날 물 주고 한 그 뿌리하고 같겠냐고요. 다르잖아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고 물질 위주의 삶을 불교는 공부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화내기도 하고 신경질 내기도 하고 남 미워하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공에 그래도 불교를 믿으면서 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